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테크엠 강진규 기자 그리고 IT 칼럼니스트 최형욱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네요. 아무튼 지난번에 최형욱 칼럼니스트가 나오셨을 때 저는 굉장히 와, 이런 분을 우리가 모실 수 있게 되다니 정말 바쁘신 분인데 근데 또 나오셨어요. 시간 많으신가 봐요, 요즘에. 일 별로 없으세요? 아니, 바쁜데. 바쁜데. 네, 일단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좀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까. 네. 자, 그럼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는지, 왜 저희가 또 최형욱 칼럼니스트를 다시 한번 불렀는지 한번 오늘의 대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겁니다. 걸치부심 갤럭시 S8. 원래 이쯤 되면 이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절치부심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노트 7 배터리 사태로 인해서 그렇죠. 절치부심했던 것을 예. S8로 전화위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느낌이에요. 예. 별로 반응이 없으세요, 왜? 정말 이름 잘 지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계속 이야기해야 되겠네. 이름으로 좀 살아볼까 했더니. 아무튼 자, 오늘 밤이면 갤럭시 S8이 이제 언팩 행사를 열게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기대감도 갖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 노트 7 때 또 배터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뭔가 진짜 잘 될 수 있을까? 좀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부담감들을 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일단 노트 7 배터리 문제 때문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품질이나 아니면 제품의 어떤 디자인, 성능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이제 신경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뭐 굉장히 많은 루머로도 소비자들한테 이제 나왔지만 그 정도 루머의 제품이면은 지금 현재 뭐 삼성이 생각하는 기대, 소비자의 기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루머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기대감이 높다는 거를 또 반증하는 거기도 하고. 근데 그 루머를 제가 몇 가지를 보다 보니까 좀 신기능들, 몇 가지 뭐 히든 카드들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이렇게 항상 삼성에서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놓을 때 다양한 기능들을 내놨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보안 기능 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살펴봤는데 이제 처음에 나왔던 게 지문 인식 기능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이제 지문을 인식을 해서 그거를 열고 이제 닫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페이까지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갤럭시 노트 7에서는 홍채 인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홍채 인식 같은 경우는 지문 인식 그 경우에도 이제 위조가 힘들지만은 근데 가끔씩 지문 인식 같은 경우 이제 인조 지문 같은 거를 이용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좀 해킹을 하는 게 있었는데 홍채 인식 같은 경우는 이게 해킹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처음 말씀하신 배터리 사태를 이게 이용이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 홍채 인식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면 인식 기능이 좀 들어간다고 그런 소문이 좀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이 바로 그 삼성전자에서 내놓은 공식 티저 영상이에요. 광고 영상인데 지금 보였던 게 그 미로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확대를 해보면 눈이 되거든요. 이게 아마 홍채 인식 기능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인공지능 비서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빅스비라고 해서 그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 그 안면 인식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그러시죠. 그 홍채 인식 기능은 이미 노트 7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S8 나옵니다. 홍채 인식 기능 들어갔어요 라고 광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안면 인식 기능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아무튼 그런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일단 그 안면 인식이 들어갈 거라는 루머는 지금 계속 돌고 있고요. 안면 인식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그 지문 인식이나 아니면 홍채 인식이나 쪽에 이제 보안 그 수준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안면 인식 같은 경우는 메인 보안 기능이라기보다는 지금 그 루머로 나온 내용을 보면 그 전면에 피지컬한 버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 그 안면을 보여주면 그 락 스크린을 열 수 있는 그냥 빠르게 열 수 있는 기능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홈 버튼이 없어지고 전원 버튼이 사라져 버리니까 뭘로 열어 이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얼굴을 보여주면 열린다. 바로 이렇게 얼굴을 대면 이제 인식이 돼서 바로
일단 그것도 루머로 나오고 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밤이 지나고 나야 이걸 다 확인을 할 수가 명확하게 있게 돼요. 근데 이번에 또 여러 가지 티저 영상도 예, 그렇고 예. 루머로 돌고 있는 것 예. 그리고 여기서 거의 확실한 거는 인공지능은 또 탑재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애플 시리나 네. 굉장히 그런 인공지능 기능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삼성에서도 분명히 이제 인공지능 비서를 내놓을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좀 드디어 이제 그 빅스비라는 이제 그 인공지능 비서 기능이 나오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미 애플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아마존의 이제 그런 그 아마존 홈 비서. 알렉사, 예, 그렇죠. 구글 어시스턴스, 그렇죠. 예, 그리고 굉장히 MS의 많이 나와 코타나, 있습니다. 예, 예. 뭐 여러 가지가 그렇기 있죠. 때문에 네. 이게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사람들이 인공지능 비서에 대한.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좀 궁금해요. 혹시 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기술 빅스비에 대해서 혹시 좀 들어보신 바 있으세요? 아니면 떠도는 이야기라든지? 뭐 일단 그 삼성이 음성인식 기술은 이미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 SOS라는 게 이미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애니콜 때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가 많이 네. 됐었고 그 비브랩을 인수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그 음성 인식에 그 인공지능 기술을 덧붙여가지고 네네. 빅스비라는 이제 인공지능을 내놓게 됐는데요. 일단 삼성에서 일부 이제 그 주장을 하는 부분은 그 일단 삼성이 기본적으로 탑재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기존의 이제 시리나 아니면은 뭐 말씀하셨던 알렉사나 이런 그 인공지능들이 네. 구현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뎁스, 좀 더 많은 뎁스까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 실행을 시킬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뎁스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 시리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예를 들면 여기서 강남역을 가는데 네네. 뭐 택시를 불러줘 하면은 뭐 우버가 실질적으로 그냥 이제 실행이 된다던가 네네.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걔가 불려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더를 내리지는 못하는데 네. 그 삼성 빅스비 같은 경우는 그 실질적으로 그 내가 원하는 어떤 택시를 부를 수 있는 기능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용이 됐었던 인공지능 혹은 음성 인식 시스템들은 그냥 애플리케이션 여는 정도였다면 이번에 나올 그 인공지능은 거기에서 원하는 행동까지 취할 수 있게끔 예, 맞습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근데 저는 인공지능을 바라볼 때 좀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말을 얼마나 잘 인식을 하느냐.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방법이라고 예, 우리가 흔히 부르고, 두 번째가 그 음성을 인식을 했으면 사실 그것을 실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애플리케이션과 연동이 되느냐일 것 같거든요. 단순히 뭐 검색하고 길 찾고 이런 걸 떠나서 뭐 더 많은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는 빅스비는 다른 그 인공지능 음성 인식 시스템들보다 훨씬 더 좀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한글로만 봤었을 때는 네. 그 뭐 애플의 시리나 아니면 뭐 아마존의 알렉사나 뭐 이런 부분보다는 분명히 나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일단 근데 문제는 그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생태계, 네네. 그게 얼마나 많은 그 서드 파티들이 그 빅스비를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용이 되게끔 빅스비를 네네. 통해서 이용이 되게끔 해주느냐가 문제인데 그 부분은 삼성도 일단은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앞선 선례가 그 애플이 사실 작년에 네. 그 시리의 업그레이드를 발표를 하면서 SDK를 이제 개발자들한테 오픈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뭐 우버나 뭐 중국의 뭐 위챗, 네네. 그러니까 일부 그 업체들만 사실 그 생태계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 말을 더듬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의 영향력이 워낙 있기 때문에 네. 뭐 생태계 구축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해외는 네네. 조금 쉽지 않은. 근데 저 네. 같은 경우 좀 첨언을 하자면 예전에 제가 이제 그 IoT 쪽, 스마트 가전 쪽을 좀 취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뭐 그 관련해서 취재를 할 때 좀 그때 뭐 이렇게 명확한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좀 얘기가 나온 게 네. 그때 이제 패밀리허브라고 이제 냉장고를 네, 중심으로 맞아요. 가전 제품들을 이제 연결을 네네.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하나의 그 비장의 카드로 좀 준비를 하는 게 스마트폰과 이거 물론 지금도 연동이 가능하지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그런 그 창구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말씀처럼 하인 역할을 하면은 네네. 그게 이제 스마트폰 네트워크니까 네네. 그게 이제 냉장고랑 이제 연결이 되고 다시 세탁기랑 연결이 TV가 네. 연결이 네네.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이게 빅스비 같은 게 나오면은 빅스비 뭐
TV를 틀어서 채널 몇 번을 보여줘, 아니면 뭘 녹화해줘 이러면 그냥 삼성 제품들끼리는 네. 물론 이제 말씀처럼 나중에는 더 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삼성 제품들끼리 우선적으로 좀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음성 인식 기능이 얼마나 뛰어날 수 있을지는 사실 우리가 언택공 행사가 그렇죠. 진행된 봐야지. 이후에 예. 이 사람들이 또 사용을 해보고 알겠지만 예. 일단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이 정도다라고 예.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또 뭐 여러 가지 비장의 카드들 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새로 나오게 될 것.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소문으로 좀 관심 네네. 있게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 근데 또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이제 스마트폰을 PC로 사용하자는 그 이렇게 하는 기능을 좀 이게 늘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은 굉장히 단순히 지금도 TV나 PC를 연결할 수 있는데 네. 그냥 그건 진짜 그냥 연결을 하는 거고 네네. 화면에 그냥 그걸 띄우는 건데 네네. 한 발짝 더 나가서 그걸 진짜 좀 PC처럼 이용할 수 있게 좀 그 하는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어떤 그러더라고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덱스스테이션이라는 그 액세서리가 네네. 일단은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 덱스스테이션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갤럭시 S8을 거기에 꽂고 네. 이제 모니터나 아니면 키보드 마우스는 그 덱스스테이션에 연결을 하면 네네. 그 갤럭시 S8이 하나의 PC처럼 이제 연동이 되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그 데스크탑을 보면 이만큼 서 있는 그 체구가 있는데 이게 그냥 핸드폰이 돼버린다. 본체가 예. 핸드폰에 본체가, 그다음에 연결해서 이제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도 될 수 있다. 예, 예. 자, 화면 크기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번에 저희가 지난번에 예. LG G6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8대 9로 한다고는 하는데 어차피 막 블랙 두고 양쪽에 요즘 다 16대 그거니까 근데 이번에 또 18대 9 정도의 비율로 나온 것 같다면서요? 예. 야, 이번에도 보면은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정확하게는 18.5대고 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18대 9 똑같은 그 앞에 나왔던 G6하고 똑같은 이제 그 네네. 화면 비율인데요. 일단은 그 G6도 마찬가지지만 삼성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현재 나와 있는 컨텐츠나 앞으로 어느 정도 시점 때까지의 컨텐츠들이 그 16대 9 화면에 맞춰서 네. 그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블랙 처리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그러니까 미국의 아마존 프라임이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2대1 화면으로 네. 그 컨텐츠들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몇 년 좀 지나면 빠르게 이제 지금 이제 하드웨어하고 그 컨텐츠가 잘 네네. 맞아지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이번에 갤럭시 S8을 만약에 출시를 하게 된다면 일단 지금 기대감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실제 판매량으로 어느 정도 연결이 될 것으로 좀 보세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천만 대 전후가 되지 않을까. 세계 출하량 예, 기준으로 1년 출하량 기준으로 네네. 5천만 대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갤럭시 S7 엣지가 그 노트 7 사태 때문에 1년 동안 풀리 이제 러닝이 됐는데 네네. 그게 아마 한 5,400만 대 정도 이제 1년 동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전후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중간에 일단 문제는 그 아이폰 8이 그러니까 네. X 뭐 내지는 8이라고 이제 지금 얘기가 계속 도는데 그게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언제쯤 출시되죠, 아이폰이? 아이폰은 9월 정도에 일단 출시가 되고요. 사실 삼성전자 로드맵상으로 봤었을 때는 경쟁 단말은 노트 시리즈가 분명히 맞는데 네네. 지금 그 추세를 봤었을 때는 갤럭시 S가 지금 원래 출시됐던 일정보다는 한 두세 달 정도 뒤로 미뤄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노트도 아마도 한 두세 달 정도 미뤄진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갤럭시 S8이 러닝이 될 때 네. 그 아이폰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 아이폰은 매년 9월쯤에 나오니까 연초에 비어있는 그 공간을 갤럭시가 사실 채웠었고 그게 4월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출시를 해서 이 9월까지 자신들의 막 판매를 활발히 했었는데 네. 9월에 나올 때쯤에는 노트 노트가, 시리즈로 예, 해서 예, 이제 맞아요. 여기서 그랬었죠. 프리미엄 아이폰과 시장. 경쟁을 예, 했었는데 예, 여기가 공백기가 좀 생길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렇죠. 예. 일단 뭐 첨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갤럭시 S4가 그 갤럭시 S 시리즈 중에 제일 많이 나가서 7천만 대 정도가 나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보면 뭐 중국 시장 일단은 뭐 조금 이제 삼성전자 점유율이 떨어지고 하면서 그 갤럭시 S 시리즈가 연간 한 4천에서 4,500만 대 정도 지금 수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LG G6가 또 문제가 됐어요.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당장은 통신사별 판매량을 봤을 때는 그래도 1위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갤럭시 S8이 나온답니다. 사실 갤럭시 S8 살래요, G6 살래요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갤럭시 쪽을 선택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LG 예.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LG 처음에는 이제 뭐 82,000대 예약 판매를 해서 네네. 이제 LG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이제 최고의 그 예약 판매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네네. 기대감이 높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말씀처럼 이제 초반에는 좀 이제 잘 되는가 좀 싶었는데 네네. 이제 갤럭시 S8이 나온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네. 이미 현장에서도 목소리 현장에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보기는 하는데 일단은 좀 나오면 비교해보고 다시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지난주랑 이번 주랑도 보면은 와서 그걸 구매하는 분들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를 하는 그 대리점이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지금 딱 네. 침체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 아이폰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공식적인 그런 기간이 아닌데 또 출시했죠. 색깔만 바꿔서. 그렇죠. 근데 이거는 조금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네. 에이지 태치 운동 때문에 원래 애플이 네네. 그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그 제품을 좀 출시를 하고 거기에 네. 나오는 일부 수익금을 에이지 태치 그쪽 기금에 좀 넣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좀 마침 또 이게 나오는 시점이 이제 그 S8이 나오는 시점과 약간 비슷하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죠. 양쪽으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겠네요. 예, 그렇죠. 예. 세븐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색깔로 나왔으니까 또 그걸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게 되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색깔들을 또 선호하시는 또 네네.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애플은 워낙 고객 충성도가 되게 네네.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첨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올해 하반기 이제 나오는 이제 그 갤럭시 8 관련해 가지고도 네. 지금 이제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신들을 보면은 이제 이게 나옴으로써 애플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갈 수가 아이폰 있다. 8이요. 아이폰 8. 예, 아이폰 8이 나옴으로써 그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갈 수가 있다. 그다음에 뭐 2018년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2억 대 이상 팔 것이다. 뭐 그런 전망들이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혹시 삼성전자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자, 이런 반응만 봤을 때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모델을 더 좀 기대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 그 중저가 폰에 좀 힘을 싣고 있는 삼성전자의 좀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제가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판매량은 많다고 하더라도 돈이 잘 안 되니까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와 그 애플을 비교해 보면 거의 5배 정도 애플이 훨씬 더 압도하잖아요. 그게 그 중저가 폰의 좀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때요? 예, 아무래도 그 플래그십보다는 중저가가 그 영업이익률이 낮은 건, 그러니까 단말당 영업이익률이 낮은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네. 일부 모델 같은 경우는 뭐 프로모션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적자도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애플이랑 비교를 하면 굉장히 이제 큰 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을 우리가 잡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인기 있는 중국 업체들이 또 스마트폰을 잘 만들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한테 좀 어떤 위험 요인으로 다가오진 않을까요? 이미 글로벌 시장으로 뭐 화웨이 같은 경우도 네. 진출을 하고 있고 오포나 비보도 이미 이제 동남아나 이런 쪽은 본격적으로 네네.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런 영향을 삼성전자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는 맞고요. 네. 갤럭시 S8이 아까 이제 예상 물량 한 5천만 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뛰어넘으려면은 아무래도 중국 시장을 회복을 하는 게 네. 일단은 가장 큰 관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냥 딱 대놓고 삼성전자 그리고 뭐 중국 업체들 화웨이 또 비보 뭐 샤오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얘네가 삼성전자를 위협할 만한 수준입니까? 일단 그냥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당장으로는 아까는 안 위협하는- 편하셨어요? 아무튼 말씀하세요. 네. 당장은 위협할 네네. 만한 수준은 아닌데 네네. 어쨌든 중국 업체들도 지금 해마다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네네. 있기 때문에 뭐 향후 1, 2년 뭐 길게 한 3, 4년 내에는 그 충분히 1위를 경쟁한 업체가 나오지 않을까 거기다 싶습니다. 지금 네네. 중국 업체들은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거든요. 네. 가격이 훨씬 더 싼 가격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화웨이에서 이제 3월 31일 날 P7하고 P7 플러스를 네네. 내놓는다고 하는데 근데 P7의 가격이 그 프리미엄 폰으로 좀 거기 화웨이에서 좀 고급 시장을 좀 겨냥을 하자. 그래서 신경을 써서 만든 건데도 그게 70만 원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G6가 LG G6가 89만 원 네. 돈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삼성 갤럭시 S8이 한 90만 원 후반대가 되지 않겠냐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보면은 이게 가격대가 한 2, 30만 원은 차이가 나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졌을 때는 네. 그걸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걸 또 원하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앞으로 또 나오게 될 출시될 기대작들도 많이 남아있죠. 올 하반기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도 아마 그게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G6가 이게 성과가 너무 안 좋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그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제 그 네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는 G 시리즈를 내놓고 네. 하반기에는 V 시리즈를 네네. 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V30, V30를 이제 하반기에 출시하는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쪽에 더 좀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저희가 말씀한 것처럼 이제 아이폰도 이제 9월 달에 나올 거고, 네. 그다음에 삼성에서도 뭔가 또 어떤 뭔가 카드를 또 꺼내놓지 않겠느냐. 이게 안 그러면은 지금 네네. 상황에서 하반기는 완전히 아이폰에게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측들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예. 제 옆에 있는 분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도대체 구부러지는 휴대폰 언제 나오는 거야? 예, 예. 아,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 루머로 돌고 있긴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플렉서블 나온다는 이야기가. 예, 플렉서블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 굉장히 오래됐고 네네. 사실 뭐 내부적으로도 열심히 준비를 지금도 네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당장 출시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네네. 기술적인 한계 플러스 소비자의 기대치를 네. 충족을 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당장 출시보다는 아마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요. 네. 삼성전자에서 예전에 스마트워치를 98년도인가 내놨었잖아요. 예. 그렇죠. 97년인가 98년인가. 예, 예.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네. 때에도 뭔가 선도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 없을까요? 플렉서블을 그런 식으로 내놓을 가능성?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삼성이 2등이었고 네. 그 노키아라는 업체를 이제 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 그리고 네.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삼성은 그 글로벌에서 넘버 원인 업체고 네. 본인들의 지금까지 쌓아놓은 어떤 브랜드나 기술력이나 소비자 만족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네네. 때문에 만약에 낸다라고 해도 뭐 한정판 네. 뭐 이 정도면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뭐 굉장히 이제 뭐 보편적으로 파는 매스 모델로는 좀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나오는 갤럭시 S8이 6.2인치 화면으로 나오잖아요. 예, 6.2인치가 어느 정도인지 많은 분들이 가늠이 안 되시겠지만 지금 최대 화면 아이폰 7 플러스가 5.5인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오는데 문제는 그러면 갤럭시 S 시리즈가 6.2인치로 나오면 도대체 노트는 몇 인치로 나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아마도 그 이상 키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네. 키운다고 해도 한 6.5인치 지금 이제 삼성이 내는 그 3D 그 네. 커브를 적용을 했었을 때 6.5인치를 넘기기는 사실 한 손으로 쥐고 사용을 하는 부분들의 이 문제가 네.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문제가 노트와 일반 갤럭시 S와의 차별화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이미 그 한 2, 3년 전 정도부터 갤럭시 S 시리즈가 5인치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제 화면 사이즈에 대한 차별화는 많이 없어졌고요. 대신 이제 노트는 기능으로 차이. 노트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인베이드가 되는 이제 그 네네. 기능 아. 그 부분으로 이제 사실 차이가 많이 났었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갤럭시 S8이 이제 오늘 새벽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 내일 새벽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 거기에서 나오게 될 루머들을 일단 짚어봤고, 나중에 저희가 또 그 내용들이 확인이 되면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최영욱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테크엠 강진규 기자 함께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